그러니까 운영체제 강의 챕터 6 CPU 스케줄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CPU 스케줄링의 개념, 그리고 크라이테리어,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 스케줄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CPU 유틸라이제이션, 즉 CPU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CPU 스케줄링을 운영체제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CPU 스케줄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바로 CPU를 가능하면 바쁘게, 가능하면 한시도 쉬지 않게 동작시키고자 하는 것. 그래서 최대한의 스루풋을 뽑아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PU I/O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CPU와 I/O의 버스트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일단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면서 그 CPU 실행과 I/O 수행을 이제 반복적으로 혼합적으로 이제 발생한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CPU 계산만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I/O 계산만 하는 그런 류의 CPU 바운드 프로세스 또는 I/O 바운드 프로세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CPU 컴퓨테이션과 I/O 수행이라는 작업이 혼재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CPU와 I/O 버스트의 시퀀스가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CPU 버스트가 한동안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I/O 버스트, 즉 I/O를 수행하는 동작이 이제 한동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CPU 버스트가 나타나고, 또 I/O 버스트가 나타나고, 또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러한 형태로 CPU 계산과 I/O 동작을 이제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로 통계 처리를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CPU 버스트로 나타나는 시간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X축이 그 버스트의 듀레이션, 지속 시간이고요. CPU 버스트의 지속 시간이고, Y축, 세로축은 이제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발생 빈도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CPU 버스트가 0초, 지속시간이 0초에서 8초 사이에 발생하는 것들이 가장 빈도가 많죠. 심지어 여기 한 2초 정도 걸리는 CPU 버스트의 횟수는 최고 많은 한 뭐 150 정도 횟수의 프리퀀시를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2초가 아니고 이제 밀리세컨드네요. 예, 2밀리세컨드 정도처럼 이제 아주 이제 짧은 CPU 버스트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의외로 그 8초 이상
16초 8ms, 16ms, 24ms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 CPU 버스트 듀레이션을 갖는 프리퀀시는 많지 않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잘 인지를 하고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U 스케줄러라고 하는 운영체제 이제 핵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과연 이 CPU 스케줄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PU 스케줄러는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프로세스 가운데서 선택을 먼저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하고 그 프로세스들은 이제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들입니다. 즉 실행을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죠. 여기 지금 that are ready to execute니까요. 그래서 메모리 상에서 실행을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CPU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에게 CPU를 할당해 주는 주체가 바로 CPU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PU 스케줄링은 이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디시전은 언제 발생할 수가 있냐면 지금 언급되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디시전 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즉 러닝 상태에서 웨이팅 스테이트로 빠질 때,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서 레디 스테이트로 빠질 때 또 역시 스케줄링 디시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줄링 디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 될 때, 중단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CPU 스케줄링 디시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네 가지, 지금 언급된 네 가지 중에 그 1번하고 4번, 즉 여기 1번하고 4번은 이 스케줄링 행위가 바로 non preemptive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2번, 3번을 비롯한 그 외 여러 가지 스케줄링 디시전들은 이제 preemptive한 특성을 갖지요. non preemptive와 preemptive라고 하는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preempt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제 선점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non preemptive라고 한다면 이제 선점할 수 없는 뜻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선점이라고 하는 동작은 기존의 CPU를 잡고 수행을 하고 있던 기존 프로세스를 내가 밀어내고 내가 CPU를 잡고 싶은 시점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밀어내고 내가 CPU를 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스케줄링 방법이 프리엠티브냐 non 프리엠티브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이 프리엠티브니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어차피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패처라고 하는 우리 그 스케줄러가 프로세스를 레디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넣어주는 동작이 이제 디스패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디스패치 모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그 동작을 유발을 합니다. 즉, 이 디스패치 모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U
프로세스에게 이제 할당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할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프로세스가 CPU 상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동작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 중이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이제 컨텍스트는 세이브를 시켜주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제부터 실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컨텍스트를 이제 복원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스위치를 해주었으면 이제 유저 모드에서 프로세스는 항상 이제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되니까요. 유저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상태 레지스터 상에 있는 모드 비트, 스테이터스 모드 비트를 바꾸어서 이제 커널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원한 컨텍스트가 이제 이전에 수행하던 그 정확한 위치부터 계속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위치 프로퍼 로케이션으로 점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이 디스패처 모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U 스케줄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주요 크라이테리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개 정도의 CPU 스케줄링 크라이테리어가 주로 논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죠.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서 그 스케줄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CPU를 바쁘게, 가능하면 CPU를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CPU 스케줄링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케줄링 크라이테리어 안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이제 스루풋이죠. 스루풋은 이제 단위 시간에 수행하는 일의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여기서는 그 단위 시간에 수행을 완료하는 프로세스들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스루풋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은 클수록 우리가 더 선호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값이 클수록 우리가 바람직한 크라이테리어를 HB 매트릭이라고 하고요. higher better이죠. 그리고 값이 작을수록 우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 크라이테리어는 이제 LB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턴어라운드 타임 같은 것들이 이제 LB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그 작업을 끝마치는 시간이 바로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 되겠죠. 운영체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특정 프로세스,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는데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을 우리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당초 수행하고자 했던 모든 작업을 끝마치는 시간이 바로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턴어라운드 타임하고 항상 그 비교해서 중요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레스폰스 타임입니다. 이 턴어라운드 타임과 리스폰스 타임을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리스폰스 타임은 그 턴어라운드 타임과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으나 이 리스폰스 타임은 이제 작업이 모두 끝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레스폰스가 생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요청이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나가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요청만 제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리스폰스 타임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모든 작업이 다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응답이라도 일단 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이얼로그를 띄움으로써 또는 메시지 박스를 띄움으로써 이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응답성이 높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제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도달을 해줘야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도 그렇고 리스폰스 타임도 마찬가지로 LB 매트릭이 되겠죠.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웨이팅 타임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레디 큐 안에서 프로세스가 대기한 시간을 웨이팅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웨이팅 타임은 우리가 그 수행한 시간이 아니라 즉 프로세스가 의미 있는 사용자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IO를 한다든지 아니면 CPU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자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오버헤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값이 작을수록 좋은 매트릭이 되겠죠. LB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5가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스케줄링 크라이테리어를 선정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스케줄링을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라이테리어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이러한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스루풋이라든지 뭐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웨이팅 타임에 대해서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볼 겁니다. 평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뭐 높다 또는 값이 작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지 어느 정도 나쁜지를 이제 보다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B 매트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값이 높은 게 좋은 거니까 CPU 유틸라이제이션과 스루풋은 최대화 해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최적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LB 매트릭에 대해서는 이제 값을 이제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요 턴어라운드 타임, 웨이팅 타임, 리스폰스 타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작은 쪽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옵티미제이션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